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58강 예. 승계, 납해, 변전, 의성 이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4강부터 계속해서 이제 궁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궁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가, 또 궁전 내부가 어떠한가, 거기에서 잔치를 벌였을 때 얼마나 성대한가, 뭐 이런 걸 배우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인지 좀 궁전하고 관계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글자부터 먼저 보실게요. 승계, 납해 할 때 승자는 오른다는 뜻의 승자고요. 계자는 우리가 섬돌 혹은 계단할 때 계자입니다. 납자는 어디엔가 바치다, 들여놓다 혹은 들이다 하는 뜻의 납자이고요. 그 다음에 패자는 역시 계단, 그래서 섬돌 패자, 계단을 뜻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4개의 글자는 변전의성. 그래서 변은 이제 곡갈이라고 보통 우리가 뜻풀이를 하는데, 곡갈이라는 것은 이제 머리에 쓰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곡갈 변자이고, 곡갈 모자. 예, 그 다음에 전자는 구르다. 구르다라는 건 이제 바퀴가 움직이고 굴러가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구를 전자이고, 의자는 의심하다, 못못이 아닌가 생각하다 이런 뜻이고요. 성자는 별성자로 별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네. 그럼 일단 다 한 글자씩 풀이를 해주셨는데 문장을 한번 해석하고 설명을 할까요? 문장을 보면 이거는 도대체 뭘 말하는 문장인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요. 그냥 글자 그대로만 이제 풀이한다면 섬도를 올라가서 그럼 누가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왕에게 납해하고 그럼 납해를 한다는 동작은 뭐냐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변전은 이제 그 모자가 흔들린다는 뜻인데 모자는 머리에 쓰면 일단 쓰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여기서의 변전은 모자에 달린 장식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의성, 그게 마치 별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된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의성이 상당히 문학적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그죠? 별이 아닐까 한다. 자, 그러면 한 글자씩 보겠습니다. 이제 오를 승자부터 설명을 부탁드릴 건데요. 오를 승자. 올라가신다면 일단 어떤 장소가 생각나세요? 일단은 좀 높이 있는 곳에 올라가는 거겠죠? 지하철이나 혹은 이제 백화점에 가면 엘리베이터 말고 그걸 뭐라고 하죠?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는 계단식의 자동으로 오르고 내리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게 되죠. 자, 여기서 올라간다는 뜻의 승자에도 그런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게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가요? 오를 승자에 보시면 왼쪽 부분에 붙어 있는 편방이 우리가 좌부방이라고 부르는 편방인데요. 보통 언덕부자로 알고 있는데 그 글자가 언덕부자가 이제 소전자형을 보시면은 마치 계단식 밭을 이렇게 하나 차례차례 올려놓은 것처럼 사다리 모양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설문에서는 이것을 돌산이 아니라 흑으로 만들어진 큰 높은 산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긴 뭐 옛날에는 조그만 땅이라도 다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야 되니까요. 그런 언덕에다가 밭을 이렇게 만든 계단식 층층 계단식 밭을 의미하는 건가요? 밭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높은 곳을 뜻하는 글자, 올라가면 당연히 내려와야 되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행위를 뜻하는 글자에 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잠깐 참고자료로 지금 승계, 납해 할 때도 4글자 중에 3글자가 왼쪽 편방이 그 좌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글자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글자는 이제 주로 붓으로만 쓰이고 단독으로 쓰는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죠. 그래서 오를 승자는 그 오른쪽에 있는 옆에 부분은 발음을 나타내고 올라간다는 뜻의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왼쪽에 있는 좌부방이 붙어 있으니까 역시 올라가는 계단을 뜻하는 글자이고 그 옆에 있는 그 오른쪽 옆에 있는 부분이 발음을 나타내는 성분인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계자고 왼쪽에 있는 의미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어딘가 올라간다. 올라가는 것이다. 하긴 뭐 계단도 밟고 올라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 계자는
인공적으로 밟고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섬돌이라고 하는데 짚고 고기를 짚고 밑에 있는 바닥보다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발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계단이라고 할 때 이 글자를 쓰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납자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납자는 이것도 잘 보시면 구조가 금방 파악되시죠. 네. 네. 오른쪽에는 이제 안내자가 네. 있고 네. 왼쪽에 이제 실사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에 내자가 발음 성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의외로 발음 성분일 수 동시에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글자들이 그런 있어요. 글자들이 덜어 있죠. 이 납자가 바로 그런 글자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를 안쪽으로 들여놓다 그리고 받치다 이런 뜻을 가지는 글자입니다. 네. 그 보통 우리가 헌납하다 할 때 이 납자는 받친다는 뜻이죠. 그렇죠. 받친다. 이거 많이 쓰는데 왜 네. 세금 같은 것을 바치거나 거둘 때도 우리 납세, 네. 납세 의무할 때도 이 글자 쓰는 예. 거죠. 그리고 뭐 어디에 물건을 들여놓다 할 때 납품하다 할 때 납품하다. 그때 쓰는 글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납자는 저쪽 나보다 멀리 있는 바깥쪽으로부터 내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뜻에서 내자가 발음 성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미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뭘 들여놓느냐? 네. 조금 이따 또 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 글자부터 이제 네. 마저 설명을 드리면 패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도 섬돌패라고 돼 있는데요. 네. 계단이라는 뜻이네요. 역시 계단이죠. 계단인 걸 알 수 있는 성분은 왼쪽에 있는 그렇죠. 아까 그 좌부방이라고 하셨던 올라가는 그 부분. 언덕 부분이 이제 간략화하게 돼서 거기 돼 네. 있으니까 나머지가 역시 발음 성분이고 네네. 이것도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계단을 오를 때는 계단에다가 받친다 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해석이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 글자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글자는 사연설석 고술취생이어서 이제 잔치자리를 하는 자리잖아요. 네. 이제는 궁전에서 조회를 하는 그런 풍경입니다. 임금을 뵙는 자리군요. 임금을 이제 문무백관들이 공식적으로 아련하는 조회를 하는 자리인데 그때의 신하들이 문관이건 무관이건 신하들이 그 계단을 궁전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올라가서 납패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납패라고 하는 건 특별히 전고가 있는데 옛날에 아주 그 큰 공적을 세운 그런 관리에게 왕이 특별히 내려주는 하사품의 일종인데 물건은 아니고요. 보이는 물건은 아니고 당신은 이런 일을 특별히 잘했으니까 특별히 이런 공적을 세웠으니까 내가 당신에게는 특별 계단을 만들어서 나에게 조회하러 올 때는 이 계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허락을 해준. 네.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는 계단을 준 거 아닌가요? 그들이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계단을 허용해 준 별도로 거죠. 만들어 준 거네. 네. 전용선을 그러면 그렇죠. 만들어 준 거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큰 기업의 중역들은 이제 뭐 고층으로 올라가는데 네네. 고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여기는 따로 만들어주듯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허락해 준 것처럼 이렇게 공적을 세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관료들에게 당신들은 특별 계단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 특별 계단은 궁전의 옆을 좀 파가지고 몸이 보이지 않게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줬다 그래요. 그 계단을 올라서 조회하는 왕에게 가까이 올 수 있다 라고 했고 그 행위를 납해한다고 그렇게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있는 네 글자를 네.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변전의성 할 때 변자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자, 변자는 아까 고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끝이 뾰족한 모자를 우리 고깔 모자라고 해서 네. 왜 생일 때 맞아요. 보면은 이렇게 쓰는 조그만 모자. 종이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 그 그렇죠. 술 달려가지고 네. 이렇게 반짝거리는 술을 달아서 네. 생일 축하할 때 네, 아이들이 잘 쓰는 근데 모자를 그것보다 더 이게 딱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고깔콘. 고깔콘 딱 하면 이제 끝이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기발하십니다. 역시. 네. 네. 그런데 이 고깔의 뜻을 가진 이 글자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건 좀 그러네요. 자, 그래서 제가 전서자영서부터 한번 보여드려 네. 볼게요. 이게 근데 변의 전서라고요. 네. 근데 지금 모습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 요 전서자형에서 그 아랫부분에 보이는 글자가 무엇이에요? 이거는 보통 이제 사람을 표현할 때 네. 사람 인자가 아래에 위치할 네. 때는 이렇게 쓰죠. 네. 예. 그리고 그 위에 사람 인자 그 위에 얼굴의 모양이어서 그 아랫부분만으로 모양 모자가 되는 글자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얼굴 위에 쓰여져 있는 요 작을 소자 같이 생긴 그 세 개의 모양이 그게 이제 고깔이라는 뜻이 될 텐데 그래서 끝이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모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요 글자는 작을 소자가 아니고 그 작을 소의 가운데 부분까지도 밑에 글자하고 하나가 돼서 모양 모자처럼 되고 그 양옆에 이렇게 생긴 이게 이제 모자를 상영한 것처럼 보이네요. 설명하신 거에 따르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이 글자가 아니라 설문의 혹체 모양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다른 형태. 다른 형태의 글자를 보면은 사람은 어디 가고 양쪽 손의 모양으로 남았죠. 그리고 위에 쓸 것 같은 지금 이제 무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긴 모양이 붙었죠. 예. 그렇게 붙어 있는 요 모양입니다. 그러면 위에가 이제 모자만 남고 밑에 이제 손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손으로 모자를 쓰고 있는 모양의 다른 이체 자형이 아마 허신의 시대에도 같이 있었나 봐요. 이 자형이 지금 현재 보시는 해서자형으로 간략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전자형처럼 쓴 게 이제 원래 정식의 글자였는데 오늘날에는 그 글자가 쓰이지 않고 이런 형태에서 발전된 것이 쓰이는 거군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해서자형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이제 이 글자를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구른다는 뜻의 전자예요. 이 글자도 사실 많이 쓰죠. 운전하다고 할 때도 이거 쓰고요. 자전거 할 때도 사실 이거 쓰네요. 그러니까 굴러가는 거네요. 굴러가면 뭘 생각하세요? 바퀴 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이 글자에는 왼쪽에 있는 성분이 음이부인데 그게 수레 거자입니다. 수레는 바퀴가 달린 기구이니까 바퀴가 굴러가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옆에 있는 그 부분은 발음 성분인 거죠. 그래서 이건 움직이다는 뜻인데 한쪽 방향으로 바퀴가 구르면 하여간 쭉 직진해서 갈 텐데 이 구절에서만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귀걸이를 조금 길게 이렇게 달린 귀걸이를 하고 있다 보면 걸어갈 때마다 걔가 이렇게 찰랑찰랑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면서 거기에 만약 구슬이라도 달렸다면 그 구슬들이 반짝거리겠죠. 빛을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고깔의 모자에 있는 장식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장면을 딱 이제 연상하면 되겠네요.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의자와 성자를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의자 한번 보십시다. 의심할 의자인데요. 사실 의심한다는 거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심리적인 건데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굉장히 복잡한데요, 글자가. 요것을 소전의 자형과 옛날의 자형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의자는 지금 이제 전서자형도 대단히 복잡하고요. 현재 이 전서자형에서부터 쭉 계승되어 내려온 해서자형도 복잡하게 쓰셔야 되죠. 성분이 아들 자자도 있고 또 그 아래 이제 지자죠. 그칠 지자도 있고 그 다음에 화살 시자도 있고 숟가락 비자도 있고 그 위에 게 숟가락 비자군요. 숟가락 비자 같은 나라날 비자에 하는 그 구성 부분인 그렇게도 돼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의심하다가 나왔나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갑골문자형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완전히 다른데요? 이게 의자다라고 이제 고문자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의자의 오른쪽 부분에 전에 이제 단일행자를 이제 배우셨는데 거기에 길을 의미하는 길을 의미하는 반쪽 부분이 있고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 보이시죠? 저 윗부분을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 약간 멍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인데요. 그리고 손이 보이고 손에 아래쪽에 뭔가를 짚고 있는 모양이 분명히 보이시죠?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겠군요. 그렇죠.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어디론가 나가야 돼요. 근데 길 한복판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을 입이 벌어져 있으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렇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 길인가 그걸 저 길인가 고민하는군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래서 이 뜻에서부터 아직 확정하지 못한 마음이다. 이럴까 저럴까 하다. 이런 뜻을 가진 글자라고 해석합니다. 네. 이 고문자를 네. 보니까 그렇게 의심하다라는 의미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좀 딱 맞는 것 같아요. 아까 현재의 글자나 소전의 글자는 너무 네. 많은 구성 성분이 있는데 네. 거기에는 의심하다라는 뜻하고 이렇게 딱 맞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의자에는 뭐뭐일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다. 그래서 의심하다, 미혹되다. 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게 네. 되었습니다. 네. 네. 재밌는 글자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글자가 네, 별성자입니다. 별성자는 별은 보통은 밤하늘에 보이죠. 그렇죠. 예, 네. 낮에는 너무 밝아가지고 햇빛이 너무 밝아서 보이지 않는데 밤하늘의 별들은 하나가 떠 있습니까? 아니죠. 무수히 많이 떠 예, 있죠. 무수히 많이 네. 떠 있죠. 근데 별성자를 보시면은 현재 그 보고 계시는 해서자형에서 보면 위에 부분이 날일자이고 아랫 부분이 생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아랫 부분이 발음인 거를 추정할 네.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러면 보면 이해가 안 되네요. 네. 해가 있고 밑에 날생자가 있고 그래서 이게 별이다. 이건 네.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옛날 글자를 보시면 갑골문에 보면 그 날일자에 해당되는 그런 자형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복잡한 자형에 보면 전문에도 이미 3개가 있고 갑골문으로 가면 3개에서 그치지 않고 뭐 5개도 출현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예, 거군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원래는 많았는데 그걸 다 그리기 복잡하니까 줄여서 하나만 네. 남겨놓고 별성자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연히도 그게 네. 이제 해일자하고 모양이 같아지는 바람에 그렇죠. 약간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의성하면 별이 아닐까 의심하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 그게 뭘까요? 별이겠어요? 별이 아니까 그러니까 장식이 하도 반짝반짝해서 네, 그렇죠. 별이 뜬 것처럼 그렇게 별이 네. 떴나 이렇게 의심한다는 거군요. 예, 의심한다는 거죠. 얼마나 화려했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승계, 납해, 변전, 의성 8글자를 했는데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죠. 문무백관이 계단을 올라 왕에게 조회를 드릴 때에는 그들이 쓴 모자 장식이 흔들려서 마치 별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반짝거렸다. 네, 좀 문학적인 표현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중흥사 시대에 그런 이제 글을 썼던 문인들은 대부분 시적인 능력을 탁월하게 갖췄다고 말씀드려야 되고요. 중흥사도 역시 그런 능력에서 예외가 아닌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 59강인데요. 예. 59강은 우통, 광내, 좌달, 승명 이 8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뭔가 이제 등장하는 모양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을 하늘에